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단원에서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단원에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시간과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그쵸? 빅데이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가치,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단원에서는 우리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가 왜 필요한지,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이 뭔지, 그쵸? 그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가 뭔지 이런 것들도 우리 살펴봤고요. 빅데이터 사이언스의 절차 및 모델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져야 될 역량, 빅데이터 과학자가 가져야 될 어떤 역량 이런 것도 살펴봤고, 데이터 분석 사고력, 데이터 사이언스의 인문학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도 살펴봤죠. 또한 그죠? 빅데이터 분석 특성과 분석 과정도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번 단원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은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같이 공부할 내용들은 빅데이터 분석의 기획이 그럼 뭐냐 하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획 방향과 또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하려면 어떠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특성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거고,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수집 방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접근해야 되는지,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접근 방식 이것도 살펴볼 거고,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참고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도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뭔지 그 개념을 먼저 그 학습하고, 빅데이터 분석 모델의 종류도 공부하고,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 마이닝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데이터 마이닝이 바로 우리 KDD 분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Knowledge Data Discovery라고 해서 그 지식을 발견하는 그런 절차인 분석 방법, 데이터 마이닝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 분석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크리스 DM 분석 방법론, 우리 요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CRISP DM, 크리스프 DM 분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어떤 핵심 참고 모델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그래서 요거 크리스프 DM 분석 방법론이라는 거, CRISP DM 방법론이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눈여겨 살펴보시고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 참조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우리 그 강좌의 본론인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이번 단원부터 계속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되는 단원이시고, 좀 우리 그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빅데이터 분석 개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획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린 기획보다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기획과 계획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기획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웨딩 기획,
파티 기획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연예 기획사 들어보셨죠? 연예 기획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연예인들을 섭외하고, 그쵸? 어떤 방법으로 그런 연예인들을 출연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연예 기획사입니다. 그쵸? 자, 만약에 우리가 그쵸? 파티 기획을 한다 하면, 그쵸? 여러분들 파티 기획을 한다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사를 통해서, 그쵸? 어떤 요리사를 통해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서비스하고 얼마나 수익을 창출할 건지를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쭉 세워놓는 것 같다. 우리 파티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빅데이터를 여러분 분석을 하려면 빅데이터를 실제 분석하기 전에, 그쵸? 분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기획해놔야 됩니다. 계획해놔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전에 빅데이터 분석의 기획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쵸? 많은 시간과 비용과, 그쵸? 많은 노력을 들여서 분석한, 그쵸?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낭비죠. 그러면 실패죠. 따라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 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그쵸? 분석할 건지를 사전에 이렇게 기획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갖다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라고 하고,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하는 총론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실제 강론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쭉, 그쵸? 4주에 걸쳐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주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여러분들 같이 살펴볼 거고, 그쵸? 다다음 주에는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쵸? 빅데이터 분석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란, 우리 기획을 갖다 영어로 쓰면 플래닝 이렇게 쓰고요. 저기 뒤에 있죠? 계획 그러면 플랜 이렇게 씁니다. 그쵸? 플래닝 하면 기획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란 실제 분석을 수행하기 앞서서, 그렇죠? 분석을 수행할 과제를 정의하고, 그렇죠? 과제 정의, 분석 과제를 먼저 정의하고, 우리가 분석할 기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날 거다라고 그런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미리, 이는 뜻이죠. 사전에 계획을 짜는 거. 그렇죠? 계획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왜 분석하는지 먼저 분석의 이유를 찾고요. 그렇죠? 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 그걸 통해서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ROI, 즉 돈을 더 많이 벌 건지, 그걸 통해서 더 흥미를 끌 건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Why,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왜? 라는 거. 그쵸? 왜를 찾고, 이유를 찾고, 그에 따른 분석 목표를, 그러니까 어떤 걸 분석할 건지, 분석 과제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 분석, 그쵸? 목표를 세워서 어떠한 데이터, 빅데이터, 어떤 빅데이터 셋을 가지고 갈 건지, 정형 빅데이터도 있고, 반정형 데이터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그 분석 목표에 관련된 필요한 데이터셋이 무엇인지 미리 정의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죠.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가지고 수행할 건지,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건지에 대한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일련의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 이걸 갖다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다. 그쵸? 따라서 이런 것이 사전에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데이터셋이 필요한지, 어떻게 분석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그쵸? 사전에 준비 없이 그대로 분석을 하면, 그쵸? 분석 결과가 잘못되겠죠. 우리 다리를 건설한다고 하면, 어디에 이제 그 한강에다 다리를 새롭게 건설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한강에 다리 건설 기획서를 만들겠죠. 그치? 어떤 방법으로 왜 다리를 놔야 되는지, 잠실대교가 너무 교통량이 많아서, 그쵸? 별도의 다리가 하나 더 필요하다.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왜를 찾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다리 만들려면 다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뭐가? 자재와 골재와 또 돈과 인력과, 그쵸? 비용과 인력과 시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다 다리를 놓고 어떤 방법으로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쭉 설계를 한 다음에 다리를 건설하잖아요. 그래야만이 다리가 튼튼하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그 다리가 완성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도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왜 분석하는지, 무엇을 분석할 건지, 그리고 그 분석에 필요한 소스 데이터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죠. 다리를 놓는데, 건물을 짓는데 기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직감대로 그냥 짓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빅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하는 일을 여기다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한다. 그쵸?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한다. 우리 다음 주에 빅데이터 분석 과제하는 방법, 탑다운 방법, 바텀업 방법, 그쵸?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를 위한 벤치마킹 방법, 뭐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좌우지간, 그쵸? 오늘 과제를 발굴한다.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쵸?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빅데이터 수집 방안을 마련한다. 정형 데이터인지, 반정형 데이터인지, 그쵸? 비정형 데이터인지, 또 그 데이터가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지, 아니면 조직 바깥에 있는지, 공공 데이터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을 만들어야죠. 그쵸?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렇죠.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팀을 어떻게 만들 건지. 우리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혼자 합니까? 뭐 혼자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 명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죠? 분석가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IT 전문가도 필요하잖아. 그렇죠? 비즈니스 컨설팅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이 세 집단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분석가도 있어야 되고, IT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현업 부서의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세 명이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그 태스크포스 팀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거. 그 다음에 그렇게 됐다면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분석 과정을, 그쵸? 명세화 시켜놓는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개념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대한 추상화를 만들어서, 그쵸? 어떻게 분석 과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방식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그쵸 수행할 건지에 전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겹쳤는데 그쵸 이런 것들이 잘 됐는지 항상 뭐 해야 돼요? 평가해야 되죠. 여러분들 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쵸 여러분 시험 안 보면 학습 효과가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따라서 우리 이벨루에이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잘 수립이 되었는지 평가 결과가 또 잘못되면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과제 발굴에 수정하고 데이터 수집 수정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평가가 있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획과 계획은 틀린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화면 밑에 보시면 기획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꾀해서 계획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획을 갖다가 사전 찾아보니까 앞으로 할 일의 절차, 규모, 방법 따위를 미리 헤아려서 작정함 이렇게 사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일을 꾀해서 계획한다 그랬잖아. 계획은 일이 꾀어진 다음에 계획한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획이죠. 그렇죠? 일을 깨는 거야. 그럼 뭐냐면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할 건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 놓는 거 그걸 갖다가 계획서라고 하는데 기획서라고 하는 것은 왜 해야 되지는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Y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왜 하는지 일을 꾀하는 거야. 일을 꾀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거 해야 되겠네. 그럼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Y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기획이냐 계획이냐. Y가 있으면 기획서고 Y가 없으면 계획서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계획이라는 건 뭐야? 남이 그런 일들을 기획해 놓은 거를 계획하는 거잖아. 다시 남이 기획을 해 놓은 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할 이유를 가지고 그쵸?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계획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야,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 거야. 다리를 어떻게 건설하지? 다리를 건설할 거야. 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다리를 무엇을 결정해? 다리를 만들고 어떻게 할 건지 하면 계획이야. 그렇지만은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쵸? 우리 그 잠실 쪽하고 서울 쪽하고 강북 쪽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교통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이 세도하고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그 이유를 찾는 거야. 그럼 다리 놔야 되겠다. 그럼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그쵸?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는 계획이고 내 스스로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야. 스트래티지야. 전략과 우리 전술이 있잖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쵸? 적한테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쵸? 어떤 방법을 꾀하는 거를 갖다 전략이라고 하고 그 방법이 수립된 거를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물자와 어떤 거 화력을 투자해서 해서 어떻게 승리할 건지를 꾀하는 걸 우리 그쵸? 택틱스 전술이라고 그래요. 전략과 전술은 틀린 거죠. 아시겠어요? 전략이 세워진 다음에 전술이 세워지는 거죠. 기획이 있고 나서 계획이 세워지는 거지. 기획은 그래서 Y로부터 출발하고 계획은 What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은 어떤 역할을 정의하는 거고 기획은 방법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은 체크하는 거야.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계획은 실행 방법을 결정하는 거야. 조금 이해하셨어요? 조금 자꾸 이제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라고 하는 과목이잖아요. 우리 과목이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절차 방법이 있는 것이 눈에 번쩍번쩍 띄어 있어야 돼. 그리고 2학기 때부터 이제 실제 우리가 그쵸? 여러분들이 분석가가 돼서 또는 IT 전문가가 돼서 실제 분석하는 과정을 공부를 할 거예요. 좀 이해 가셨어요? 그쵸?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획.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이것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느 과목에서 배웠죠? 정보학 전략 기획이라고 하는 ISP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면 한번 좀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정보화 전략 기획. 그래서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IT 하는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어떤 거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맨 먼저 뭘 하냐면 ISP라는 것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쵸?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그래서 정보화 전략 기획서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어떻게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사전에 만들어 놓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그쵸? 그래서 우리 정보화 전략 기획서를 만들어요. 거기에 보시면 분석과 설계와 구현과 시험 그쵸? 이거 갖다가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 소프트 개발 주기 그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보화 전략 기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받은 적 있나요? 그거와 빅데이터 분석 기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차이야. 빅데이터 분석 기획은 데이터 중심으로 하는 거고 정보화 전략 기획은 프로세스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적용 범위를 정보화 ISP의 적용 범위는 단위 시스템의 통합 또는 통합 시스템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좀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빅데이터 분석은 특정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회사의 카드의 사용 실적, 우리 카드의 부정 사용 실적,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환경 변화에 따른 일기의 변화, 뭐 이런 거, 그렇죠? 어떤 환경 온도에 따라서 우리 살림의 어떤 그치? 강수량에 따라서 그쵸? 우리 일기에 따라서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에 따라서 매출액의 변화,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과제 단위의 알고리즘 또는 서비스,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거야. 프로젝트 단위. 그쵸? 그렇지만 정보화 전략 계획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합쳐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화 전략 계획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시스템을 만들려면 서버가 있어야 돼.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컴퓨터는 어떻게 도입하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개발하고 그쵸? 어떤 인력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투입을 해서 어떻게 구현해서 어떻게 서비스할 건지 이 한 과정을 한꺼번에 다 해요. 그걸 갖다 우리 빅뱅 방식이라고 그래. 빅뱅이라는 건 한꺼번에 확 터지는 확 저거 하는 것이 빅뱅이라고 그러잖아. 한꺼번에 다 하는 거. 빅뱅 방식, 빅뱅. 그렇죠? 통키 방식이에요. 빅뱅 방식으로 진행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중심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서비스하고 이런 프로세스 중심으로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 기획은 그렇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해요. 요런 방법으로 그쵸? 분석을 해서 그쵸? 분석 결과 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를 붙여서 또 분석을 하고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분석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벤치마킹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분석하죠. 그쵸? 네. 문제 정의는 우리 정보화 전략계 ISP는 프로세스 중심이에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사람 중심으로. 그쵸? 사람이 요거하고 서버는 어떻게 도입하고 프로그램 어떻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어떻게 서비스하고. 근데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어떤 비즈니스의 업무에 적용할 건지 그쵸? 이런 빅데이터와 그거를 그쵸? 어떤 비즈니스에 사용할 건지에 대한 목적 그런 것들이 이제 그쵸? 문제 정의에 선행적으로 해야 되죠. 물론 사람도 있어야 되죠. 방안을 모색할 때 ISP는 뭐 그쵸?
실무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실무 사람한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인터뷰도 하고 또 그 도입은 그쵸 ISP 도입한 선진 그 시스템에 대한 사례도 분석을 하고 그렇지만은 빅데이터 분석 계획은 철저하게 알고리즘 중심이죠. 알고리즘이라는 건 그것을 어떻게 데이터로 확보를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쵸 어떤 밸류 가치를 인사이트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어떤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어느 방식으로 그쵸 분석을 해서 어떤 밸류를 나타낼 건지 그렇게 그것이 방안이죠. 중심 목표는 ISP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죠. 그렇죠. 시스템을 도입, 우리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렇죠. 우리 병원 업무가 그렇죠. 효율성이 더 그렇죠. 병원의 작업이나 이런 효과가 더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그것 따라서 뭐가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품질과 성과 중심인데 빅데이터는요.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이에요. 서비스 개선이라고 보다는 그쵸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한 쌈박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그쵸 그 회사에 그거를 적용해서 그쵸 회사의 어떤 혁신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우리 회사에 적용하면은 이렇게 회사가 달라지겠네라고 하는 것이 인사이트잖아요. 통찰력이잖아요. 그쵸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필요 인력은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필요하죠. ISP는 IT 컨설턴트, 현업 인력, 프로젝트 관리자가 필요하겠지만 빅데이터 분석 계획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공학자, 엔지니어링 그럼 공학이잖아요. 데이터 공학자, 데이터 개발자, 현업 인력, 프로젝트 관리자 상당히 복잡한 인력들이 같이 협업해야 되죠. 응? 그치? 그 다음에 추진 형태는 전사적인 관점에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ISP를 짜요. 회사 전체 업무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그쵸 과제 단위니까 분석 요구한 그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뭐를 상권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그쵸 그 복지를 분석한다든가 그치 어떤 환경을 분석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겠죠.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서비스 실적을 분석한다든가, 그치? 우리 회사의 고객 관계를 분석한다든가, 그쵸? 유통 관계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 과제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화 전략 기획은 좀 단기간에 해요.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실행하는데,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라는 거는 6개월 이상 차지하는 거죠. 어떤 거는 오랫동안 할 수 있죠. 요만큼 분석하고 또 다른 거 붙여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만들고, 더 가치를 만들고, 가치를 점점 키워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하나의 회사에 있는 고객을 분석을 해서 고객 가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본 다음에 거기다가 판매나 매출을 비교를 해서 그쵸 고객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 고객의 판매 가치가 얼마인지를 분석을 해보고 또 고객의 어떤 형태를 해서 또 데이터를 붙여서 고객이 고객 관계나 아니면 어떤 판매라든가 고객의 우리 회사에 대한 바라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점 확대해서 그쵸 분석 결과 가치를 더 확대해서 분석할 수 있죠.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 계획은 분석 알고리즘 또는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가치 창출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들 갖다 우리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쭉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서 잘 모르잖아요. 여러 번 듣거나 여러분들 올려준 자료를 가지고 몇 번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좀 살펴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분석 과제 무엇을 분석할 건지가 기획이 Y가 만들어져서 분석할 대상이 결정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 결정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분석 과제가 결정되지 않아서 데이터만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재료만 있어. 그걸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까 이런 방법도 있고, 그렇지? 재료가 많아. 그걸 가지고 그쵸 어떤 요리를 만들지는 결정돼 있어. 김치 만들 거야 라고 결정돼 있어. 그렇지만 재료가 많은데 이거 뭐 만들지라고 결정 안 된 경우도 있어. 또 분석 방법에서 그쵸 분석 방법이 알려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쵸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김치 만드는 방법이 알려진 경우도 있고 그쵸 또 다른 김치를 만드는 방법은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쵸
그쵸?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렇게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분석 과제가 알려지고, 그쵸? 분석 방법이 알려진 경우. 분석 과제가 안 알려졌고, 그렇지만 분석 방법은, 그쵸? 있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그쵸? 분석 과제가 알려졌는데 분석 방법을 모르는 경우. 제일 어려운 거는 못 가요. 이거겠죠. 그쵸? 분석 과제가, 그쵸? 알려지지도 않고 분석 방법도 모르는 경우. 그럴 경우 이제 네 가지 방법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기획안을 도출해낼 건지 도출 방법이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먼저 분석 과제가 무엇인지 정해졌어. 그치? 우리는 우리 회사의 고객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거야. 그래서 정해져 있어. 고객 관계성 분석할 거야. 그러면 이미 그거는 고객 관계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어. 알려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회사의 고객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미리 알려진 거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적화해서 그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우리 회사의 분석 방법에 맞춰서 기획서를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분석 과제가 정해져 있고 분석 방법도 존재하는 경우 기존의 분석 방법을 개선해서 최적화해서 최적화 형식으로 분석 기획서를 마련한다. 그쵸?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분석 과제가 정해져 있으나 분석 과제는 정해져 있어요. 아르나 그쵸? 해결 방법이 그 분석 방법을 모를 경우에 분석 방법이 모를 경우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분석 과제에 그쵸? 적합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치? 내가 뭐를 할 거는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럼 어떻게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하우 중심적으로 분석 기획안을 자세히 마련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분석 과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분석 방법은 존재해. 그죠? 데이터는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어떻게 하면 될 건지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 있어. 그럼 기존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인 통찰을 도출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분석 기획안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분석 기획안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도출할 건지 만들어야지. 제일 어려운 건 이제 이거지. 분석 과제도 잘 모르고 정의되어 있지 않고 분석 방법도 잘 모를 경우에 그러나 데이터는 많아.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는 쌓여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치?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를 찾아야지,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분석 과제를 새롭게 도출하고, 그쵸? 분석 모델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분석 기획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발견 접근법이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분석 기획을 이런 방법으로 기획의 방향도 틀려진다라는 거죠. 그럼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하려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태스크포스 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쵸?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하려면 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분석가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정보기술 전문가 있어야 돼요. IT 기술 전문가 있어야 되죠.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 집단이 균형 있게, 그쵸?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모여서, 그쵸? 그 기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요거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거잖아요.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려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IT 기술 전문가, 그쵸? 해당 도메인, 해당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업무 전문가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을 태스크포스 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건지. 그쵸? 수집 방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거잖아. 수집 방안, 내부 데이터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외부 데이터를 활용할 건지에 따라서 기획서가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획이 틀려지겠죠? 내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집하는 원천 데이터 저장소가 내부 시스템에 있을 경우에 데이터 제공자와 상호 협약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죠?
그쵸? 인터페이스할 데이터 수집 주기 및 방법은 데이터 제공자와 협약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집이 용이하겠죠. 그쵸? 수집 데이터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수집 난이도가 외부 데이터에 비해서 그쵸? 낮다. 수집이 용이하다, 쉽다라는 거죠. 외부 데이터는 여러분들 데이터 잘 안 주려고 그러죠. 데이터가 곧 돈인데,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데 잘 주겠어요. 그쵸? 근데 정부에 있는 데이터, 이런 공공 데이터는 공개 데이터로 있잖아요. 그쵸? 수집하는 원천 데이터의 저장소가 외부 시스템에 있을 경우는, 그쵸? 데이터 제공자와 협약 관계가 아니면 상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얻기가 어렵다. 인터페이스 방법은 수집할 항목을 분석해 수집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 API 같은 걸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외부 소스의 경우 해당 소스 데이터 담당자와 소통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수집의 난이도가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분석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쵸? 그런 내용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죠.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분석 기획의 접근 방법은 그쵸? 분석 기획의 접근 방법은 이렇게 그쵸?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냐,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거냐 따라서 틀리죠. 우리가 빅데이터로 분석의 접근을 빅데이터 분석 접근 방식은 어떤 과제 반리로 단기간에 즉 1년 또는 6개월 만에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지속적으로 분석 문화를 내정해서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쌓이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 마스터 플랜 단위 뭐 3년에서 5년, 10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따라서 우리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의 과제 단위로 접근하는 것은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테스트하는 거고, 그렇죠? 빠르게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빠르게 그렇죠? 효과를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으로 한다.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하는 건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그걸 활용하고 배포할 건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하고, 그렇죠?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방법, 비율을 보고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데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죠? 따라서 단기적인 접근 방법은 대부분의 1년, 2년, 6개월 이렇게 과제 중심적 분석 과제 도출이고 당면 문제를 빠르게 수행을 해서 이거 좋은 거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회사의 매출이 늘고 서비스가 개선됐네. 그러면 회사 사람들이 그렇죠? 좋아할 거 아니에요. 분석 가치를 조기에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렇죠? 조직에 분석은 좋은 거야. 우리 빅데이터를 소중히 여겨서 분석해 봐야 되지라고 하는 그렇죠? 기업의 조직의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와 공감대가 확산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업무를 분석 과제를 넓혀가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전사적이고 회사 전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 과제를 도출하고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 회사의 뭐가 빅데이터 분석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조직의 지속적 분석 문화를 내재해서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 그렇죠? 조직에 필요한 뭐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플랫폼 그렇죠? 우리 회사의 모든 업무라든가 데이터들이 하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그렇죠? 대시보드에서 관리대로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단기적인 접근 방법의 기획서를 만드냐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의 기획서를 만드냐에 따라서 기획 방법이 틀려지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조금 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획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볼 사항, 고려 사항 좀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기획할 때 고려할 사항 첫 번째, 그렇죠? 가용한 데이터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내가 이것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싶어요? 데이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내가 빅데이터로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할 데이터 대상이 없다.
좋은 과제가 있고 분석 주제가 있고 좋은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스가 없으면 재료가 없으면 그쵸 아무리 좋은 셰프나 그쵸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빅데이터가 없으면 가용한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따라서 데이터는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런 가용한 데이터가 있냐 거래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냐 그쵸 우리 거래 데이터는 거 뭐야 대부분의 그쵸 판매한 데이터들 있잖아 판매 실적 주고받고 했던 거 거래 실적 데이터들 그 다음에 SNS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들이 또 가용한 데이터가 있느냐 모바일 데이터도 있죠 그쵸 여러분들의 뭐 포지셔닝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머신 데이터나 센서 데이터 등 상당히 많겠죠 그쵸 그런 데이터들이 있냐라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없으면 X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하나 적절한 적용 사례가 있느냐 프로퍼 유스 케이스가 있느냐 유스 케이스 그냥 한국말을 써요 그죠 한글 영어를 한국말로 불러 유스 케이스가 있느냐 그쵸 고객 관계 분석한 그쵸 경험이 있느냐 분석한 것들이 있냐 유스 케이스 찾는 거 소셜 미디어 분석한 선행 과제가 있었느냐 공장 및 시설 관리 플랜트 패실리티 매니지먼트 한 게 있냐 또 파이프라인 분석이 있냐 이거 업무의 파이프라인 뭐하고 그 다음에 가격에 최적화한 분석 사례가 있냐 또 사기 탐지 프로드 디텍션 이거 어디서 많이 해요 카드사에서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그쵸 카드 잘못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있느냐 이는 그쵸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것이 있냐라고 선행 분석 사례들을 조사를 하죠 그래서 먼저 분석한 사례들이 있냐 이런 것들이 우리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획서는 틀려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와 방법이 있냐라고 하는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최적화할 건지 그쵸 솔루션을 만들 건지 틀려진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이 있냐 유스 케이스가 있냐 이걸 갖다 우리 벤치마킹 접근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없으면 버튼업 접근 방법, 탑다운 접근 방법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탑다운 접근 방법이 있고요. 바튼업 접근 방법이 있고 유스 케이스 기반의 벤치업 접근 방법이 있다.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느냐?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분석하는데 분석할 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비용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분석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느냐? 복잡성이 없고 단순하냐? 성과가 잘 낼 수 있느냐? 그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의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없느냐? 제일 중요하죠. 분석 기획을 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요소는 뭘까요? 사장님이 제일 관심이 많으면 밀어붙이면 성공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안 돼. 돈만 쓰는 거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빅데이터 분석은 돈 먹는 하머냐? 그럼 그것만 인식되어 있으면 분석에 실패하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 가용한 데이터, 어베러블 데이터, 프로퍼 유스 케이스, 로 배리어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만이 그죠? 기획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쵸? 기획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쵸? 그리고 기획의 방향 그쵸? 기획의 역량, 수집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죠. 첫 시간부터 너무 길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쵸?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